아니, 쌍용아, 옵션을 만들었으면은 그 옵션을 많이 준비를 해놨어야지. 이 몇 개월 동안 사람을 이렇게 하고 되나 이게? 아이 참. 안녕하세요. 박월드엔터 개인적인 시선 게시 박토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개인적인 시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토레스의 브로셔를 훑다가 영상을 급하게 종료를 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제가 사실 저번 시간에 브로셔랑 같이 이렇게 견적도 같이 내보는 시간을 같이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게 찍다 보니까 뭐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꾸 말이 다른 데로 삼천포로 새요. 자꾸 이상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견적까지 같이 붙여버리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뒤에 찍었던 견적 영상을 그냥 다 삭제를 해버리고 일단 브로셔 편을 먼저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삭제했던, 조금은 아깝지만 삭제했던 그 견적 시간을 다시 한번 지금 가져볼 건데, 물론 지금 뭐 워낙에 많은 이 토레스 계약자분들이 계시고 대기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이 신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결함이라던가 아니면 나는 조금 있다가 차가 급하지 않으니까 조금 있다가 계약을 해야지 하고 이제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는 대기 수요층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 계약 때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이 견적에 대한 영상을 또 업로드 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견적을 내는 영상을 저도 몇 개를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각 개개인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기준이라던가 필요한 옵션이 다 달라서 여러분께 이 박토크는 어떤 식으로 차량을 계약을 했고 무엇에 중점을 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빠르게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에서 지금 뭐 소소하게 어쩌면 좀 큰 문제일 수도 있는 어떤 이 토레스의 결함 문제라든지, 그리고 쌍용 자동차의 어떤 이슈, 그리고 직접 이 출고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들, 출고 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소소하게 용품을 또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품을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한번 갖고 해서 영상을 지금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제 견적 뛰기 하고 있으니 이거 아휴. 그래서 어찌됐든 또 얘기가 다른 데로 이거 봐. 벌써 이것도 서론이 또 길어지. 자꾸 이러니까 내가 지금 편집을 하기 너무 힘든. 제가 이 차를 구매할 때 저는 쌍용 빠가 아닙니다. 쌍용 자동차가 나오면 무조건 산다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일단 저의 소비 성향을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저는 좀 약간 비주류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구팀도 뭐 지금은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뭐 리그 우승도 했고, 그래서 리버풀이 그런 위치에 올라 있지만, 제가 응원을 했던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좀 중위권에 머물고 허덕대고 뭐 이런 이미지였고, 휴대폰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은 남들 다 아이폰, 삼성 쓸 때 뭐 지금은 철수했지만 LG 폰을 썼었고, 그리고 자동차도 친구들은 지금 뭐 현대, 뭐 기아 이런 거 타지만 저는 쌍용을 타고,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매력을 조금 느끼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토레스를 계약을 할 때 사실 차가 지금 당장 바꿔야겠다, 근데 마음에 드는 차가 어떤 게 있나 막 알아보던 와중에 토레스가 출시를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와이프랑 제 애기랑 해서 3인 가족인데, 티볼리가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이번에 느꼈는데 좀 작더라고요. 토레스가 출시하기 전까지는 이게 작은 차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지만 그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모차를 트렁크에 보관할 때 뭐 그럴 때 조금 불편하다 정도? 근데 뭐 안 실리는 건 아니었고, 어디 여행 같은 데를 갈 때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집들은 뭐 짐들은 다 들어가고 뭐 해서 딱히 큰 불편함은 없었고, 10만을 넘게 타다 보니까 조금 오래되긴 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뭐 사고 한 번 난 적 없고, 그래서 뭐 잘 탔는데, 이 출시를 하고 나서 일단 계약은 바로 했습니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전 계약은 하지 못했고 8월 중순에 계약을 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차 말고 다른 차도 혹시 한번 볼까? 근데 워낙에 차 알못이라 차 브랜드나 종류도 다양하게 알지 못하고 해서 일단 제가 좀 선호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디자인이에요. 아까 뭐 제가 티볼리가 뭐 어떤 뭐 유모차도 다 실렸다, 뭐 여행 짐도 다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딱히 그렇게 실용도에 큰 주안점을 두는 타입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격이 어느 정도 꼭 뭐 2천만 원대여야 돼, 3천만 원대여야 돼, 뭐 이런 걸 꼭 고집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 토레스가 아니라 다른 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차를 타게 될까 해서 차들을 몇 번 봤는데, 일단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디자인은 토레스, 그리고 지프의 레니게이드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레니게이드는 그러니까 레니게이드랑 토레스를 말씀을 드렸던 걸로 봐서는 저는 약간 박스카 형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레니게이드를 살펴봤다가 조금은 빠르게 포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티보리를 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니게이드의 재원이 물론 뭐 이게 숫자로 모든 걸 판단하거나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희 아파트에도 레니게이드가 한 대가 있어서 이게 출퇴근 때마다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예쁜데 뭔가 2열 공간이라든지 이 뒤에 트렁크의 외형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게 과연 티볼리랑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차를 바꾸는데 조금은 더 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제가 좀 레니게이드는 빠른 포기를 했고, 혹시 나중에 내가 와이프랑 둘이 뭐 계속 다니게 되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한번 이런 디자인의 차를 다시 한번 그때 보자. 하지만 지금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레니게이드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는 차를 타면 뭐 한 2, 3년 만에 차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좀 오래 타는 성격이기 때문에 오래 타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그래도 적재 공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대를 더 보게 됩니다. 볼보의 XC60을 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사실 레니게이드만큼은 아니었고 토레스만큼도 예쁘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뭔가 어떤 공간적인 면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디자인이 그렇게 엉망도 아니고 볼보의 그 특유의 헤리티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볼보라는 브랜드도 괜찮구나. 지프만큼의 어떤 제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은 아니지만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볼보도 한번 봤는데, 이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볼보가 스웨덴 차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입차에 들어가고 금액이 한 7천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의 비용으로 내가 또 한 5년 이상 그리고 한 10만 이게 탄다고 했을 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토레스가 출시되고 나서 전면부 디자인을 이렇게 제가 사진을 갖다 놓고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디자인은 레니게이드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이제 토레스, 그 다음이 XC60이고 이 디자인의 영역을 깰 수 있을 만한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일반 차 알못, 그냥 차는 잘 굴러가면 된다, 그리고 큰 고장이 없으면 된다, 이런 입장에서만 차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볼보 고유의 헤리티지가 있는 것은 인정. 근데 이게 지프나 토레스처럼 이런 이 차 너무 멋있다, 예쁘다,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그런 포인트를 저는 찾지를 못해서, 하지만 XC60에서 레니게이드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알아봤는데 디자인이 끌리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토레스 계약을 하고 여러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견적을 어떻게 내시나요? 저는 제 티볼리 견적 냈을 때도 그렇고 제 어머니 차가 셀토스거든요. 셀토스 견적을 올 초에 냈는데 그때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깡통을 하나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옵션이 뭔가 이렇게 하나씩 끼워 맞추면서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게끔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옵션을 일단 다 넣습니다. 이 쌍용 토레스로 치자면 커스터마이징까지 싹 다 넣어요. 싹 다 넣고 최종 금액을 보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최종 금액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됐어 하고서 그냥 바로 결제가 아니라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면 거기서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이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옵션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지어 나갑니다. 물론 커스터마이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어 나가다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쌍용 자동차의 이 견적을 보면서 조금, 아주 조금이지만, 이건 뭐 제가 좀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제가 좀 빡대가리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쌍용 자동차의 견적이 그렇게 썩 보기 편하지 않았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고, 제가 이따가 그 부분이 나오면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향대로 하자면 T7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그 이쪽 아래쪽에 보이시는 선택 품목의 딥 컨트롤 패키지, 그리고 천연 가죽 시트, 하이디럭스 이런 걸 다 추가했고, 커스터마이징에 있는 10가지 품목을 싹 다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커스터마이징 품목을 하나씩 지워 나가는데요. 이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가 있잖아요. 이게 30만 원짜리인데, 이게 옆에 보니까 일단 기능을 알기 전이었어요. 여기에 어떤 용도가 딱히 쓸모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이 디자인적으로 갑자기 저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게, 뭐 어떤 분들은 어떤 타사 브랜드의 무언가를 표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걸 다 떠나서 저는 이게 예뻐 보이지 않아서 바로 빼버렸습니다. 바로 빼버렸고, 테일게이트 LED 램프는 이게 금액이 11만 원인데 이게 트렁크 테일게이트에 달려있는 램프죠. 그래서 이거는 뭐 기능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이거는 뭐 있으면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순간들이 있겠다 싶어서 바로 넣었고, 블랙박스가 이게 21만 원이에요. 아이나비 거 16기가. 이거는 영맨한테 하나 달라 그러면 돼. 그리고 스포츠 페달은 제가 해보니까 뭐 오르간 페달, 피아노 페달, 뭐 스포츠 페달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게 좋더라고요. 스포츠 페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지 않으면, 기본 페달이면 그 제가 흙을 밟고 오거나 약간 빗길에서 이렇게 신발 위창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페달이 많이 오염된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청소도 쉽고 좀 더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용이한 스포츠 페달은 제가 나중에 뭐 사재로 사서 제가 장착해도 되지만, 금액이 뭐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넣었고요. 저는 아직은 차를 오래 몰아보질 않아서 제가 한 50대가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 옵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걸 느껴보질 못해서 보증 연장 서비스는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루프 크로스바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저는 썬루프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그리고 이제 빌트인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공기청정기라는 것이 이거 제 짧은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 옛날에 이제 아기가 더 어렸을 때 공기의 어떤 정화를 위해서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제가 브랜드를 몇 가지를 써봤거든요. 우리가 공기청정기라고 하면 소음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 소음이 이제 공기를 정화시켜 주느라 모터가 계속 돌아가는 소리인데, 그 모터 소리가 약하면 소음은 적을 수 있으나 공기 정화를 제대로 못 시켜준답니다. 그래서 소음이 좀 있는 게 모터가 빨리 돌아가고 하니까 좀 해준다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모든 게. 뭐 어떤 브랜드든 뭐 비싼 거든 다 시끄럽고, 그 다음에 그 공기청정기가, 그 조그마한 필터가 들어가 있는 그 청정기가 차량에 있는 그 공기를 다 정화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냥 기분만 내는 건데 시끄러운 단점이 너무 크고, 차라리 그 에어컨 필터를 자주 교환하시거나 더 좋은 필터를 끼우시는 게 낫다. 보통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아웃. 당연히 루프 플랫 캐리어도 이제 선루프 때문에 장착이 어렵고, 장착된다 하더라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에어매트는 이제 트렁크 공간과 2열 폴딩 시켰을 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뭐 10만 원이란 금액이면 뭐 싸제로 뭐 더 좋은 것들이 앞으로 많이 토레스 전용으로 나오겠지만, 순정이니까 한번 써보자 해서 요것도 구매를 해서, 커스터마이징에서는 테일게이트 LED 램프, 그리고 스포츠 페달, 에어매트, 이렇게 세 가지만 선택을 했고요. 제가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게 이 사이드 스텝인데, 이 사이드 스텝은 제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사이드 스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탈 때
좀 더 편하게 타고 내릴 때도 좀 더 편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이드 스텝을 제가 실제로 보질 못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들을 보니까 약간 생김새가, 실제 제가 재질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생김새가 플라스틱 같았어요. 그리고 검정색에다가, 나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발 밑창에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거, 이물질 되게 많이 묻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조금 거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기가 어차피 크고 있고 하니까 그냥 굳이 필요 없겠다, 정 타기 어려우면 내가 들어주면 되고, 뭐 그런 식의 생각으로 해서 이 45만원짜리 사이드 스텝은 과감하게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품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딥 컨트롤 패키지는 뭐 긴 말할 필요 없이 안전에 대한 그 시스템이죠. 이 반자율 주행에 관련된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만원짜리는 무조건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이디럭스 패키지가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그리고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가면서 동승석까지 8웨이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스마트 테일게이트에 천연 시트가 색상별 인테리어 적용,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패키지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티볼리를 타고 있는데, 티볼리가 18인치 휠이더라고요. 처음에 티볼리를 샀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이 토레스 견적을 보면서 제 차를 다시 한번 이렇게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휠을 좀 이렇게 제가 좀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이거 티볼리에 18인치가 좀 과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걸 왜 했을까? 근데 마침 이제 옆에 좀 작은 휠을 가진 티볼리가 있는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니까 이거 18인치가 더 멋있는데? 라는 느낌은 오더라고요. 아무리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자동차는 휠이 좀 커야 멋있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아이를 태우고 와이프랑 같이 이게 어디 운행을 했을 때의 경험을 보면 승차감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티볼리라 그럴 수도 있죠. 휠 크기를 떠나서 티볼리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그리 썩 좋지 못하다일 수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휠이 1인치라도 작았다면 조금 더 부드러운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가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20인치로 가느냐 아니면 T7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18인치 휠로 하느냐, 엄청 망설였는데, 하이디럭스 패키지가 이 20인치 휠과 스마트 테일게이트 천연가죽 시트 패키지, 이걸 다 합치면 200이거든요. 근데 이 200을 30만원 다운시켜주는 옵션이에요. 패키지로 묶어서. 그러니까는 이 지금 하이디럭스 패키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고가 늦어지고, 이 하이디럭스는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 170만원짜리 옵션을 하지 않았고, 그냥 저는 18인치에 거기에 추가로 스마트 테일게이트, 그리고 천연가죽 시트 패키지, 이거를 했어요. 자, 천연가죽 시트 패키지하고 하이디럭스 패키지를 했어요. 제가 아까 견적 초반에 말씀드렸던, 조금 헷갈리고 제가 빡대가리라서 모르는 건가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 아래에 보시면 인테리어 패키지를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브라운, 카키, 그 다음에 블랙, 그 다음에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4가지 인테리어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 브로셔 훑기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카키로 하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카키 인테리어 패키지가 30만원 써 있으니까, 천연가죽 시트 패키지가 지금 80만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카키로 바꾸려면 30만원이 추가돼야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여기 심지어 그 하이디럭스 패키지 아래쪽에는 가로 열고 천연가죽 시트 색상 4가지 선택 가능 써 있는데, 천연가죽 시트 패키지에는 그게 써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내가 카키로 하려면 30만원이 추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견적을 냈는데 자꾸 30만원이 오버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민한테 전화를 하기 전입니다. 가견적을 제 스스로 셀프로 내봤을 때. 그리고 여기 선택 품목에 자세하게 써 있는 설명 중에서 이 천연가죽 시트 패키지의 라인 중에 이 뒤쪽에 보시면 천연가죽 시트 색상별 인테리어 적용,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외부 익스테리어 색상을 뭘로 정했냐에 따라서 이 천연가죽 시트 패키지를 선택을 했을 때 인테리어가 자동으로 적용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카키로 할 것이냐 브라운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영맨한테 여쭤보시고 추가로 30만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그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안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이 옵션들이 좋아요. T7 옵션 뭐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18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 T5와 다르게 앞쪽에 LED 안개등이 들어가죠. 그리고 뭐 솔라 컨트롤 글래스라고 해서 이거 뭐 자외선 차단하는 글라스가 1열 도어 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뭐 자외선 얼마나 차단시켜 주겠습니까? 어쨌든 썬팅 그래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내장에서는 실내 무드램프,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말하는 거죠. 감성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2열에 선쉐이드가 들어가고, 러기지보드 와이드 트레이가 테일게이트에 같이 들어가는데, 이건 제가 그 티볼리 때도 써봤는데, 이 트레이가 있으면 굳이 불편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얘기가 달라져. 지금은 꼭 넣어야죠. 이게 있어야 그 2열 폴딩 했을 때 단차가 없이 잘 맞는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석은 당연히 전동 시트로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천연가죽 시트 패키지를 했기 때문에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의상으로는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 오토라이트 컨트롤, 우적 감지 와이퍼, 하이패스 시스템 룸미러,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2열 히팅 들어가는데, 운전석과 동승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고, 제가 지금 토레스 초창기 모델 15년형에는 2열에도 열선이 있었고요. 1열도 열선이 있죠. 근데 이 통풍 시트는 운전석만 있었어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티볼리에는 아마 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서 여름에 저만 시원하게 다녔죠. 와이프는 이 통풍 시트가 뭔지 지금 잘 모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사양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 커스터마이징이 있는데, 도어 스팟 램프랑 LED 도어 스커프가 있잖아요. 그 LED 도어 스커프는 제가 티볼리에도 써봤는데 가끔씩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보기에 예뻐서 좋은데, 이 도어 스팟 램프 이거를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싫어하는 옵션이거든요. 이거 그 있잖아요. 문 이렇게 열면 이 도어에서 밑에 램프를 쏴줘가지고 딱 이렇게 문양 같은 거 나오고, 얘는 토레스라고 이니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도어 스팟 램프 이거 간지 안 나는데 이걸 어쨌든 이런 여차여차 해서 이제 견적을 제가 냈는데, 저는 한 3,300 정도 나왔고요. 요즘에 금리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뭐 차를 구매하실 때 할부를 최소화하고 일시금으로 좀 현금을 많이 투입하시는 게 좀 이 금리가 높은 이 시대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참, 제가 4륜 넣지 않았거든요. 4륜 하면 직진 안정성이 좋아진다, 무슨 뭐 해주성이 좋아진다, 이것도 맞는 말인가, 뭐 그렇긴 한데, 강원도의 어떤 겨울, 그리고 눈길이 굉장히 많아서 제설 작업이 좀 늦는 동네에 있으시다던가, 뭐 그런 분들 아니면 4륜은 굳이 200만 원이거든요. 굳이 토레스에 4륜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다른 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분들은 4륜을 넣어야 튼튼한 차를 산다, 이렇게 콕 집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200만 원으로 4륜을 넣으실 바에는 그냥 토레스로 치자면 무릎 에어백을 그냥 한 번 더 넣으시는 게, 한 3,300 정도에 했는데, 나름 내가 지금 이 쌍용차가 제공해주는 이 옵션의 틀 안에서 나름 내가 원하는 옵션을 좀 합리적으로 선택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순번을 저와 같은 옵션이 전국에, 제가 계약했을 때 전국에 22명이 있었어요. 22명. 지금 그때가 계약자가 사전 예약하신 분들까지 합쳐서 총 6만 명대였거든요. 6만 명. 6만 명인데 저랑 동일한 옵션이 22명.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견적을 잘못 냈나? 왜 보편적인 옵션이 아니지? 뭐 이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했던 옵션을 굳이 따라서 하고 싶지는 않았고, 아무래도 차량은 뭐 색상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 참, 제가 썬루프를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쌍용 자동차에서 이 토레스를 30대를 겨냥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3,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은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9월까지는 제가 알기로 50대의 비중이 미세하게나마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30대, 그 다음 계약자가 40대,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50대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차를 좀 오래 타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니니까 선루프에 대한 매력을 딱히 못 느껴졌던 그런 분들은
굳이 썬루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카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뭐 좀 젊은 층에서는 어떤 개방감, 뭐 자연,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썬루프 옵션은 대체적으로 뭐 저는 매우 만족하면서 썼습니다. 티볼리 때도.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넣었고, 와이프도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이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투톤은 위에 지붕을 검정색으로 하고 아래쪽은 원래 색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티볼리 때랑은 다르게 지금 이 토레스는 랩핑이 아니더라고요. 도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색을 해주면 여러모로 장점이 더 많겠네. 근데 심지어 금액이 40만원 뺑이 안 해. 그러면 이거 많이 하겠다. 근데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또 출고가 지연돼. 아니, 쌍용아. 옵션을 만들었으면은, 그 옵션을 많이 준비를 해놨어야지. 몇 개월 동안 사람을 이렇게 하고 되나, 이게? 아이, 참. 그렇죠. 이게 투톤도 그렇고 20인치 휠도 그렇고 저는 선택은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대비를 안 했다고? 이거는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휠이라든지 투톤 뭐 수급, 부품 수급이라든지 뭐 공장의 캐파 증설 이런 부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고 생산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초반 대처가 좀 아쉽다. 그때 이탈하신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쌍용이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현실 상황에서는 훨씬 더 많다는 거. 제가 지금 쌍용 자동차를 무작정 뭐 무지성으로 까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지금 계약을 하고 출고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결함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지고 3,000%로 많이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읊어드리는 걸로. 어쨌든 저는 포레스트 그린, 내장은 카키, 그리고 딥 컨트롤 패키지와 썬루프, 그리고 스마트 테일게이트와 뭐 이런 옵션들을 지금 3,300 언저리에 이 견적을 마치고 계약을 넣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저랑 동일 옵션 순번이 계신다라고 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8월 1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8월 10, 그러고 보니까 이건 G드래곤의 생일인데요. 이런 우연이 기막힌데. 제가 리버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쌍용 뭐 좋아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빅뱅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G드래곤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용인데 어쨌든 쌍용, 뭐 지용, 권지용님의 생신이었다는 게 참 이 뭔가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뿌듯하군요. 리버풀과 쌍용 그리고 권지용의 이야기 아니구나 이 토레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이런 지루하고 좀 진부한 이 브로셔, 견적 이런 얘기 말고 제가 어떤 결함, 이슈, 뭐 정보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업로드를 할 테니까 긴 영상 그리고 딱히 의미 없는 영상 시청해 주시고 시간 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